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를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오늘 이제 볼 내용은 뭐냐 하면 면접 준비의 시작이에요. 자, 학원 홍보 영상은 어때요? 제가 28분짜리로 찍었으니까 오늘은 그거 보면 되고, 그쵸? 이제 오늘은 이제 진짜 면접 준비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면접 준비 시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아이씨, 워딩이 그치 여러분, 이게 도발적이지. 답변할 수 없는 지식은 쓰레기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치 스터디 같은 거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기 이제 그치 몇 번 시험 친 오빠들 뭐 설명을 연락 잘해줘. 내가 물어보는 거 다 설명은 잘해주는데 그분만 못 붙고 어때? 다른 분들 다 붙는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답변할 수 없는 지식은 쓰레기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 내가 이제 그쵸 사법시험 볼 때도 그치 공부 처음 시작하는 여자애들, 걔네는 그치 내가 다 설명해 줬는데 어때? 걔네는 다 붙었는데 나만 떨어지고 뭐 그렇더라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요? 다 답변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샘플로 이렇게 줬잖아. 그렇죠? 샘플로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어때요? 모범 답안이 나갈 거야. 했죠? 근데 어때? 실제로 말을 해보는 거하고 어때요? 그냥 읽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필기시험은 어때요? 필기시험은 너무 쉬운 거야. 사실 면접 시험에 비하면. 이해했죠? 이게 사실로 말하면 어때? 필기시험은 1차고 면접시험은 어때? 2차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도 어때요? 올해 필기시험 보면서 생각을 했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했죠? 선 넘을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어때요? 면접시험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없었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충 하고 가도 되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제 뭐예요? 경쟁자들은 이거의 10배짜리를 외우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아유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범 답안을 주면 그걸 어때? 반드시 말해보고 자, 그거 어때? 스터디 할 때도 물론 면접 캠프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타직렬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정보직렬 운이 좋아서 어때요? 정보직렬이랑 스터디를 조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때? 또 여기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 어때? 나한테 질문해줘 라고 해보면 실제로 어때요? 모범 답안을 내가 완벽하게 외운 것 같아도 그렇지 실제로 말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인강도 뭐야 이것도 인강도 그렇죠. 올해는 어때? 인강 상품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어때요? 이거 10배짜리가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하면 이거를 이제 실제로 말해보고 어때? 거기서 이거는 필요 없는 얘기고 이건 뭐야? 이거는 키워드니까 이거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답변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면접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범 답안을 어때? 여러분 작성할 필요는 없지. 내가 다 작성해 놨으니까. 이해했어요? 이제 하나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이 나보다 모범 답안을 더 작성할 가능성은 없어. 이해했죠? 그 가능성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면접 시험에 가서 하는 답변의 퀄리티라는 건 어때요? 엄청 낮을 거라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 어때요? 내가 이제 작성해준 모범 답안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줄여서 핵심이라도 말할 수 있는지 그것만 이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어때?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듈형 답안 구성의 필요성이다. 이게 모듈형 답안, 모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독립적으로 생산 가능한 작은 구성 단위가 모듈이잖아. 정보사회로 시간에 배웠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게 면접 시험에서 모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때? 질문 유형에 따라서 조립 가능한 소단위를 완성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이해했죠? 예를 들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그쵸? 자 대한민국이 현재 그쵸? 자 그렇지. 현재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이 뭐냐? 그렇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해했죠? 또는 어때? 대한민국의 강점이나 약점, 기회, 위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해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강점이라는 게 뭐예요? 제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출산율 저하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때? 다르단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아 이걸 어떻게 말할 때 어때? 고급스럽게 들릴까를 생각하는 거야. 요거 그거 공부를 열나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된다. 이해했죠? 해야 된다. 근데 어때요? 이런 모듈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줄쳐서 요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말해 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남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때요? 그죠? 나만 그렇게 말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때요? 남들하고 비슷하게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대응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그 작년에 합격한 사람 중에 어때요? 교수님이 되게 잘 봤나 봐. 그치? 앞에 있는, 그치? 이 작년엔 진짜 면접이 되게 어려웠거든?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 그쵸? 육군 같은 경우에 면접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이 면접에서 정보사회론 질문을 할 거라는 걸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뭐라고 했었냐 하면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봐봐. 자, 나눠드린 거를 보면은 이렇게 물었대. 그렇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봐라. 이렇게 물었대. 이해했죠?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해봐라. 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어때요? 제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점이잖아. 강점. 이해했죠? 그러니까 SWOT라는 게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요걸 어때? 갖고 있어야 돼. 내가 말할 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 네 가지로 이제 말한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회는 뭐 하는 거야? 극대화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기회는 극대화하고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렇지? 뭐 자원 부족과 같은 내부 약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어때요? 약점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위에 보면 약점은 그쵸?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쳐놨지 위에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극대화하고 위협은 대응하는 거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어때? 이게 탁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두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모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그래서 교수님이 어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잘 말했더니 그분은 합격했다라는 거니까 이해했죠? 요거. 그래서 어때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얼마나 많은 모듈을 갖고 있느냐. 이해했죠? 자, 그거를 어때요? 그치?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이제 모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상하지 못한 답변에 어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씨, 어려워 보이네. 근데 어려워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직 면접과 사기업 면접은 어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자, 그러니까 사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치 이것부터 보면 즉시 투입 가능성이 중요해.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와서 어때요? 열심히 그치 배워서 성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때?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데 왜 여기에서 너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근데 공직 면접에서는 어때? 다 그렇게 온 분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배들도 뭐밖에 안 했어. 시험 공부밖에 안 했잖아. 이해했죠? 그리고 사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 사람들이 필기시험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면접 준비만 하다 간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그치? 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막 강점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러면 반발심만 사가지고 어때? 오히려 감점 당한다. 제가 그쵸? 자, 집단 내 조화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 이해했죠? 성장 가능성. 요걸 어필해야 돼.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또 열심히 해보겠다. 그렇지? 열심히 배워보겠다라는 거죠. 특히 육군하고 공군, 해군하고 국방부를 봤을 때 어디가 성장 가능성을 더 쳐줄 것 같아? 어디가 성장 가능성을 더 높은 가점을 줄 것 같아? 그치?
육군 아니고 국방부가 그렇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는 예전에 이제 간부 출신 약간 가점이 있어. 왜냐하면 혼자 해야 되잖아. 이해했죠? 가면은 포원 업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예전에 간부 출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약간 이득이 있는 것 같아. 육군은. 이해했죠? 그런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예요? 그렇지? 그런 거 잘 안 본다. 오히려 간부 출신들이 어때요? 내가 옛날에 이거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도 뽑는 거니까 어디에, 그치? 어디에, 그치? 내가 지원했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일단 어때요? 선해 보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저 새끼랑 일하기 싫다 이런 느낌을 주면 걔가 떨어진다. 걔가 똑똑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했죠? 그래서 선해 보이는 인상이 좋아야 되고, 그렇죠? 집단 내 어때? 조화, 성장 가능성 이걸 강조하니까 요거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직은 뭐예요? 튀면 감점. 자, 사기업은 어때? 튀어야 생존하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어때? 일부러 튀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어때?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기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같은 게 없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 다 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이잖아. 그걸 알고 있어. 면접관들도 얘는 공부 잘해서 어때? 합격해서 온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굳이 나 똑똑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한다. 요걸 이제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면접관 대응 전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 군 출신도 있고 뭐 군본 출신도 있고 교수님도 있는데 어때요? 전공이나 뭐 시사 안보 같은 질문은 누가 하는 거야? 교수님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인적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렇지? 유튜브에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때? 또 연습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타직렬이랑 할 때도 어때? 연습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점수 차이가 날 가능성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교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까가 중요한 거야, 면접에서는. 이해했죠? 그런데 자기 자부심이 너무 뛰어나서 교수님과 막 논쟁해서 내가 어때? 이기려고 하면 미친 짓이다.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지? 가끔가다 여러분도 어때요? 선생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울컥하는 게 있어. 근데 나는 이제 강사니까 이해했죠? 그렇죠? 강사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소비자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소비자니까 그치 약간 비굴 모드로 그거는 그치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때? 시험에 그렇게 안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교수님이 그치 여러분을 소비자로 볼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미친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 교수님이랑 논쟁에서 이긴 사람도 있어. 그렇지?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때요? 그렇지? 현실주의하고 이제 국제법 전공했나 봐, 이 사람이 정치학에서. 그래서 어때? 현실주의하고 이상주의에 대해서 교수님과 논쟁해서 야, 그래도 이상주의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때? 자기는 현실주의예요. 해서 교수님과 논쟁했는데 그 사람은 붙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작년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어때? 그 사람이 군사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군사정보 갤러리라는 게 아니라 군사 갤러리에서 어때요? 전 세계의 밀떡들과 이게 맞짱 뜨는 사람이야. 그러면 돼. 그 정도 되면 어때요? 교수님하고 이제 논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 되냔 말이지. 이해했죠?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교수님 내가 아까 뭐예요? 그치 강사는 어때?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단 비굴 모드로 가지만 교수님 자존심이 되게 세기 때문에 어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교수님의 지식 수준과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라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면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논리적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공손한 수용,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해했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이해했죠?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태도의 중요성이다. 말 잘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죠. 그렇지? 우리가 언제 말을 해봤어? 난 말을 하려면 맨날 더듬는데 더듬는 게 당연하다. 나는 강사를 딱 학원 강사도 말을 더듬는데 여러분이 말 더듬는 건 당연한 거야. 말을 더듬지 않는 새끼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더듬는데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뭘 가질 필요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 없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오히려
영업사원 말투 있잖아. 이해했죠? 저 새끼 사기꾼 아니야? 그냥 원장들 말투. 자, 여러분 학원에 가면은 어때요? 거기 여러분이랑 상담하는 원장 말투로 얘기하면 교수님이 어때? 아, 이런 사기꾼 새끼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오히려 감점 요인이다. 이해했죠? 감점 요인. 자, 그래서 이제 답변 내용 수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 없고 일반인들은 그렇지 말발을 세워가지고 어때 유창하게 말해서 어때 속일 수가 있지만 근데 어때 교수님은 전문가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교수님은 여러분이 띄엄띄엄 말해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는지에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일반적으로 어때요? 남자분들 마찬가지,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자분들이 어때? 남자를 딱 봤을 때, 오이 조각같이 생겼네. 이거에 그치? 아,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르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자는 그치? 쟤는 이렇게 뭐가 예뻐? 눈이 예뻐. 쟤는 코가 예뻐. 이렇게 말하잖아. 이해했죠? 여자는 자, 아이씨. 남녀 차별이 그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좀 보는 눈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치 어릴 때, 그 이제 1학년 애가 어때 새로 들어왔는데 어때 되게 예뻤어. 그래서 어때 말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어때 걔가 이제 말을 하는데 있던 이 선배는 어때 눈썹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코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해서 아 걔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 이걸 이제 내가 알긴 알았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떼어서 조각조각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예뻐. 그치? 그 어디가? 그러면 아 그냥 예뻐.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할 때는 어때요? 그냥 남자들처럼 하면 돼. 유창하게. 이해했죠? 네가 하면 되는데 전문가를 감탄하게 하고 어때? 감동시키려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했지. 워딩 하나. 이해했죠? 자, 내가 모듈 워딩, 정확한 용어 구사가 어때? 그냥 한 단어에 꽂히는 거야. 그치? 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해보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는데 아,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그치? 제가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하면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아이 그치? 그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허접한 말을 해도 어때?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서 어때요? 자기 수준으로 어때요? 그치? 원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때요? 말을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용어를 구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면 여러분이 어때? 띄엄띄엄 말하고 말을 더듬고 해도 어때? 그게 전혀 어때요? 그치? 감점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뭐가? 그치? 가점 요인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사기치는 게 아니고 어때?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가 말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확함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유창함이 아니라 정확함. 그래서 전공 질문을 했을 때는 교수님 교과서의 워딩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 그치? 제가 사법시험 칠 때. 자, 여기 이제 교수님들이 어때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그럴 것 같지만 사법시험 답안지에다가 어때요? 자기 학설이 아니라 다른 교수 학설을 쓰면 어때요? 그렇지.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어때? 시험지를 찢어버리는 교수님이 있었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이제 어때요? 그치? 출제위원이 못됐다는 얘기가 있어. 아, 그치. 그 교수님 이름이 곽윤직 교수님인데 민법의 뭐 대가예요. 자, 그러면 그치. 그 교수님 뭐 제자인 교수님이죠. 그때 가르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자,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때요? 여러분이 그치? 적어도 어때? 교수님 교과서에 있는 워딩을 활용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때? 거의 워딩을 몇 번씩 받겠어. 외우고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외우고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도 외우고 있지. 아니 내가 외워서 말은 못해도 어때? 저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어때? 그래, 그 기본서에 있는 말이야. 이 정도는 알 거 아니야. 근데 교수님도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의 워딩을 활용해서 얘기하는 게 좋다. 이게 가점 요소야. 이해했죠?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해서 어때? 굉장히 인공지능은 일반인한테 사기치기는 되게 좋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안보나 시사 질문은 어때? AI를 활용해서 어때? 여러분의 생각을 어때요? 그렇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계속 넣어서 피드백해가지고 어때? 만들어내면 좋은데 전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때? 교수님 교과서의 워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띄엄띄엄 말하더라도 어때요? 그 교수님이 자기가 쓴 책이야. 또는 어때? 그 교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어때요? 책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말하는 거를 보면은 얼마나 예쁘겠어. 이해했지? 그 교수님은 어때?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띄엄띄엄 하는지 말을 더듬는지 뭐 그치 여기다 뭐 이런 거 알겠죠? 뭐 추임새를 붙이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구사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교수님 교과서의 워딩을 활용한다. 그래서 교과서의 핵심 키워드를 교수님 귀에 꽂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득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사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전달 방식 현실 인식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말 더듬고 이런 거는 어때? 감점 유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이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더듬지 않을까 이것만 하나 가니까 그치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했죠? 심지어 교수님도 유창하게 말을 못해.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교수들은 어때요? 그 교수 몇백 명 중에서 어떻게 뽑혀 나온 사람이야. 교수들은 말을 잘 못해. 왜 말을 못하냐 하면 원래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단정적으로 말을 잘 못해. 이해했죠? 너무 예외적인 상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오히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어때?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잘 못 찍는 거하고 마찬가지야. 실력이 없으면 아 이거밖에 안 봤으니까 이게 답이네 라고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생각나면 어때요? 확 못 찍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원래 말을 유창하게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아. 교수들도. 그러니까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아 내가 뭐 아나운서야? 내가 유튜버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히려 말을 못하는 걸 어때? 자기는 아, 내가 뛰어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말하면 유창하게 들리지만 교수들은 언제나 어때요? 문어체처럼 말해. 자기가 쓴 학설이나 어때요?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반나를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머릿속에서도 어때 글 쓰듯이 말하기 때문에 어때요? 유창하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유창하게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렇지? 아는 게 많을 때 어때? 확신을 가지고 단전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긴장하는 것도 어때? 인간적인 면으로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돼. 정도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때요? 너무 긴장해서 어때? 교수님 말했는데 답변을 못해서 그 눈물이 날 수가 있거든? 모의 면접 때도 우는 사람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치 오히려 모의 면접 때 와서 울면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 시험 가서 울면 이제 그치 여기 울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다음 답변을 이어가야 되는데 얘는 울고 여기다 내가 그치 인간적인 그치 뭐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뭔가 부채의식이 생기면 어때? 그 사람을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준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 거냐 하면 어때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정보요원이 될 사람들이잖아. 어쨌든 정보 업무를 할 사람들이니까 정서적 안정감도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울면 안 된다. 그래서 어때요? 연습을 많이 해봐서 눈물이 울컥할 때가 있어. 그치 고생하셨네요. 이 말 한마디에도 울컥하면 안 되고 이해했죠? 그래서 어때? 그렇지만 아주 뭐 울고 뭐 이런 거 아니라면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 교수님이 그렇지 여러분 제가 이제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여러분이 다 제 딸이나 아들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여러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그렇지 너무 귀엽고 예쁘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긴장하는 태도를 보여도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긴장하는 태도를 보여도 돼. 그러니까 이제 울면 안 되는데 그것만 그치 선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한 달이잖아. 한 달. 그렇지? 그러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지 마.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 안 돼. 이해했죠? 한 달 동안 안 돼. 이건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요? 아나운서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때? 뭐 몇 년 동안 해도 이게 될까 말까야. 내가 학원 강사 된 지가 벌써 그치 몇 년인데 아직도 말을 더듬는데 어때요? 안 된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목표야. 자, 그다음에 어때? 유창하게 말하기가 안 돼. 한 달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나눠드린 모범 답안하고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이걸 실제로 말해보고 어때? 이걸 얼마나 줄여서 정보량을 줄이지 않고도 말을 할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한 달 동안 할 일이야. 이해했죠? 요것만 하면 된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 같은 거는
그치, 아나운서나 뭐 그치, 승무원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기업에 갈 사람들, 이해했지? 그 사람들은 어때? 면접만 가고 가니까 그 사람의 이제 예를 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해봤고 어떤 역량이 있는지를 면접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데, 다시 여러분은 어때? 사기업에 가는 게 아니라 공직에 가는 거고, 이해했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자부심을 가져도 돼. 너 합격한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건 어때요? 여러분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때? 교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범 답안을 어때? 정확히 기억하고 어때? 말하면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유창하게 말하지 않아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여러분이 정확한 용어 하나를 딱 구사하면, 아 그래, 저 용어를 구사하면 어때? 다 나머지 안 들어도 얘는 아는 거야.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어때? 교수님을 굳이 깔보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딱 한마디만 딱 들어도 어때? 그 사람 사이즈를 딱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어때요? 이런 거 못해도 그렇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창의성보다 어때? 정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모범 답안을 혼자 준비해도 이 퀄리티가 안 나와. 근데 이 퀄리티는 어때요? 여러분이 즉석에서 교수님 질문을 받고 거기서 답변하는 퀄리티하고 이 퀄리티는 어때요? 나는 즉석에서 답변을 받고 쓴 게 아니잖아. 이해했지?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심지어 어때? 잘 모르겠으면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딱 그걸 쓴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거보다 더 창조적인 답안을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줄여서 얘기할까만 생각하면 돼. 이해했죠? 그리고 내가 그랬거든.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치, 학교 다닐 때 교수님 그치, 맨날 와가지고 어때? 사법시험 2차 그치, 자기가 이제 채점했던 걸 얘기해줘. 그쵸? 채점했던 걸 얘기해 주는데 그치, 애들 그치, 답안이 다 천편일률이야. 진짜 채점하면 짜증나 죽겠어. 그치? 그래서 그때 내가 든 생각은 뭐예요? 그렇지, 나는 창조적 답안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근데 어때? 그 천편일률이라는 새끼들은 뭐예요? 다 붙었는데 창조적 답안을 써야겠다 생각해서 어때? 좀 내용이 부실하게 쓰면 걔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한 가지만 더 말해보면 그 천편일률이야. 야, 근데 그렇게밖에 못 써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 야, 서울대 법대에서도 천재라서, 그치? 그 사람은 어때요? 그치? 뭐 최연소 판사에다 어때? 나중에 대법관도 되셨더라고 보니까 서울대 교수하다가. 그런 사람이 그치? 여러분 허접한 즉석에 쓴 답안지를 보면 당연히 뭐예요? 야, 이렇게까지밖에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이제 그 말만 믿고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난 고퀄리티 답안을 쓸까? 이거 생각하면 개만 떨어진다. 그 사람이 천재니까 하는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잘 봐. 이제 말도 못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마디도 못해가지고 어때? 울고. 이런 것보다는 어때? 천편일률이라도 어때? 그치? 정확하게 어때요? 교수님의 쓴 책. 그러니까 천편일률인 것 같아도 어때요? 교수님은 다 진짜 찾아내. 얼마나 용어를 정확하게 구사했는지를 어때?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도 어때? 그 용어를 딱 들으면 됐어. 얘는.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는 거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채우게만 했어도 붙는 시험을, 그치? 야, 퀄리티 좀 높여보겠다고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때? 이미 퀄리티가 담보돼 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만 줄여서 말해도 어때? 여러분은 그치, 훌륭한 퀄리티에 그치, 완성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게. 자, 얘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스터디의 중요성이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이게. 자, 이게 이제 면접 캠프에 와서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때? 자체 조직해서 스터디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치. 이건 뭐 사법시험 때부터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때? 선배들을 봐도 마찬가지야. 7명이 스터디했는데 어때? 6명 붙는 스터디가 있는가 하면 7명 중에 1명 붙는 스터디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스터디가 잘 조직돼서 어때? 스터디를 잘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뭐 어떤 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다초시라도 이해했잖아요. 다초시라도 여러분 어때? 퀄리티가 있는 그치 모범답안 있잖아. 그럼 어때요?
어떻게라도 어때? 모여서 실전 면접을 자주 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작년에도 어때요? 여기 면접 캠프 중에 어때요? 진짜 7명 중에 6명이 붙은 조가 있었는데 이제 퇴근하려고 오다 보면 어때요? 그치? 저 부원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어때요? 여기 와서 어때요? 자기네끼리 그치 면접 스터디를 하고 그럼 어때요? 여기 이제 몇 명, 3명 정도 여기 앉아서 면접관 하고 그죠? 질문하고 저 4명 정도 앉아서 어때요? 이게 답변하고 이거를 하는 스터디가 잘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하면 얼마나 내가 그렇죠? 자, 자주 모여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렇죠? 이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스터디를 해보면 이제 작년에도 뭐 이제 이게 면탈에서 다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스터디를 해보면 한 주에 한 명씩은 꼭 어때요? 프린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여러분 잘 봐. 뭔가 이해하는 것과 뭔가 암기하는 건 어떤 게 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읽어보면 그거 이해 못하는 새끼가 어딨어. 여러분은 합격했잖아. 그치? 물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암기하는 건 누구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거는 진짜 경탄. 오히려 어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때? 저걸 어떻게 외웠지? 왜냐하면 이걸 어때? 암기했다는 건 노력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어때? 존중할 자세가 있어. 교수님들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어때? 프린터처럼 정확히 암기해서 딱 말하는 거. 그래서 어때? 한 단 한 단을 생각할 때 어때요? 약간 그치?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은 어때? 뭐야 쟤 말을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어때요? 아 제가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려고 저러는구나. 거기서 한 단어만 딱 꽂히면 어때요? 아 좋았어. 그렇지 정답.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스터디를 하면은 그렇지 잘난 척 하지 말고 거기 어때? 아 이동훈 새끼 이거 그치 이것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이제를 하지 말고 이해했죠? 자 그냥 어때? 이걸로 한다 이해했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이해했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인강으로 풀리면 그치 한 명씩은 다 갖고 있겠지. 그러면 어때요? 야 그 복사해서 같이 갖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서 그치 여러분 그치 내가 이제 뭐야 내가 인강을 그치 등록했는데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원장님이 어때 슬퍼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인강 등록해서 어때 이걸 구했어 그치 이거에 한 10배쯤 될 거예요. 한 60페이지 정도 돼. 그게 어때 빠져나갈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혼자 보려고 하는 것보다 어때 그냥 다 복사해서 어때 나눠주고 이해했죠? 우리 같이 외워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게 내가 합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 이게 면접의 시작은 이걸로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때? 전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자 하이클래스 면접 캠프 설명에 요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걸 보도록 할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이거 10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작년에 시험에 났던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 전에 기출 문제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에 났던 것들 위주로 어때요? 정리를 했어. 그래서 어때요? 아 그래서 그치 여러분이 그치 뭔가 기대를 하고 온 거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어때? 시간을 날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때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이 어때?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라고 생각할까를 고민한 거야 이것도 사실. 그래서 어때? 작년에 났던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기출은 아닌데 예전에 어때요? 이게 777 사령부에서 뭐가 났던 거야 이게 그치 기출 문제로 났던 거야. 작년에 난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어때? 예전에 기출 문제로 났었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요? 어렵지. 이해했죠? 생각보다 어렵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어때? 면접은 부대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다르고 같은 부대라도 사람마다 달라.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치 어떤 무난한 답변으로 합격한 사람은 어때? 야 면접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면접이 너무 트라우마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해서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데 어때요? 적어도 다 보고 가면 이해했죠? 그러면 그치 만약에 여기 없는 게 나오면 어때?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 없는 게 나왔어. 야, 준비한 놈이 없겠구나. 그럼 좀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SWOT 분석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남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오히려 있잖아요. 여러분이 긴장해야 되는 건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잖아. 긴장해야 되는 건 어때? 양민들도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났을 때 긴장해야 된다고 했지. 내가 찍은 문제가 났을 때 오히려 그때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촉보원과 협조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해봐라. 이런 게 나왔을 때 오히려 긴장하는 거지. SWOT 분석에 대해서 말해봐. 이런 거 하면 그때는 그렇지 막말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남들도 다 잘 말할 수 있는 걸 내가 그걸 답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교수님이 한번 기회를 주려고 어때? 야,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걸 적용해서 말할 수 있으면 뭔가 또 찬스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그렇지 와이프 숙제를 하는데 와이프가 일본에 있는 그렇지? 일본에 있는 대학 뭐 이거 같이 준비를 해서 숙제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지 이게 IT에서 SWOT 뭐 사피 분석 여러분 경영학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 모르는 거죠. 어때? 교수님들은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어때 낸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건 뭐 누구나 아는 거잖아. SWOT가 뭐야? 그러면 강점, 약점, 그렇죠? 기회, 위협인데. 여기서는 있잖아. 여러분 제가 모듈을 만들려고 했죠. 강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활용한다. 이해했지? 그거를 이제 하는 거야. 강점은 활용. 그다음에 어때? 기회는 극대화한다. 이해했죠? 위협은 대응하는 거예요. 약점은 보완한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항상 요 구조를 갖고 있으면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돼. 교수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면접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교수님이 그렇지 질문하신 그것만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조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해도 된다고 하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놓고 못하면 안 된다. 이해했죠? 그렇게 놓고 못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답변해도 될까요? 한 다음에 어때요? 그냥 이치를 써서 어때? 그렇지? 여기서 어때?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게 이제 항상 이렇게 날 거니까 요걸 어때요? 여기서 그것만 붙이면 돼. 그냥 아무거나 붙여도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뭐예요? 기회는 극대화, 그렇죠? 위협은 대응한다. 그렇지? 그것만 말해도 어때? 절반 한 30초는 가겠네. 이해했지? 그 앞에 이제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때? 그래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보완하고 그렇지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대응하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어때? 얘가 SWOT 분석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걸 알고 있네? 천재인가? 이렇게 해서 어때? 점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항상 이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야 이거.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SWOT 분석을 통해서 설명해 보세요. SWOT 분석이라는 말은 안 줄 수도 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래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것도 언제나 어때요? 네 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기회는 뭐고 위협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하고 뭐예요? 지금 위협은 좀 다르다. 이해했지? 약점은 조금 구조적인 문제야. 이해했죠? 그래 어때? 위협은 즉각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까 북핵이 약점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북핵 문제 같은 건 어때? 북한의 도발 같은 건 뭐야? 위협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예요? 아까 저출산 문제 등 그렇지. 인구 구조의 변화.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약점이 되는 거야. 꼭 알아야 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우리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는 어때? 제조업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산업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 대한민국, 대만, 독일, 일본 이 정도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그렇지. 인식이 정확하네. 야, 대한민국 좋아요. 이거보다는 이해했지? 이렇게 해서 어때? 제조업에서의 그치 산업 경쟁력. 그다음 어때? 출산율 저하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 어때? 북한의 군사적 도발. 이것만 딱 생각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답변의 퀄리티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이거를 잘 연결해서 유창하게 말을 못해도 돼. 여기서 한 단어만 잘 말했어도 된단 말이야. 이해했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고 쓰는 게 아니잖아. 거기 가서 어때? 즉각적으로 답변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어때? 여기서 한 단어만 말해도 어때? 그게 가점 요소로 어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떨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때? 키워드에 제가 줄을 쳐놨지만 여러분도 이제 줄을 쳐야죠. 이거는 꼭 중요해. 많이 보다 보면 어때요? 이건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 해서 이제 줄을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봐. 여러분 정보기관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어때? 인간정보 수집 능력을 그치? 뛰어난 인간정보 수집 능력. 여러분처럼 뛰어난 사람이 어딨어? 이해했죠? 진짜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때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뭐 미국이나 그치 영국이나 이런 나라랑 비교하려고 하는데 미얀마 생각해봐 인도네시아 그러면 어때? 이 뛰어난 인적 능력은 맞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뛰어난 인간 정보 수집 능력. 이건 사실 어때요? 일본보다도 뛰어나다 우리가 이해했죠? 이거는 그래서 어때? 뛰어난 인간 정보 수집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어때요? 우리의 약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때? 기술 정보, 특히 어때요? 그렇지? 신호 정보, 영상 정보 이쪽에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말해야지, 그렇죠? 사이오 사업 등 감시 정찰 자산 이해했죠? 이게 뭐예요? 사이오 사업 등 감시 정찰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군사위성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요즘에 막 쏘기 시작했지.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 여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죠? 하지만 어때? 기술정보 분야에서는 어때? 아직 약점이 존재하는데 미국 등 정보 선진 국가의 뭐예요?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때? 미국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뭐예요? 기회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미국 등 정보 선진 국가의 안보 협력 이걸 이제 기회로 본 거야. 이해했지?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 북한, 그렇지 사이버, 그렇지 거기 위협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이 구조로 말하면 어때요? 정보기관이 직면한 상황이든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이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너무 어때?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걸 쓰고 이거를 몇 번씩 읽어보고 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막 설명할 때 더듬더듬 거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보고 읽는데도 더듬거리는데 이걸 외워서 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지.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니라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말하면 된다고. 이해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 2개 정도 말하면 진짜 훌륭하다. 말을 열라 그치. 말을 열라 어떻게 했어? 유창하게 했는데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 그것보다는 다 말을 못해. 끝맺지 못했어도 어때? 이렇게 하다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어. 노력했구나.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잖아. 첩보원과 정협조자의 차이. 이것도 어때? 제가 기출 표시는 안 했는데 이건 작년에 났던 거야. 이게 작년에만 난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그치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게 꼬리 질문으로 이걸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꼬리 질문으로 뭘 물어보냐 하면 협조자는 어때? 정보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이걸 꼬리 질문으로 물어봤다는 건 어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단 말이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꼬리 질문 없이 그치?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자, 지금 여기 첩보원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해도 돼? 공작원이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죠. 공작원. 그래서 공작원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보관으로부터 정보 수집 활동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해했죠? 협조자는 어때?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 꼬리 질문으로 물었다는 건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거기란 말이잖아. 이해했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근데 협조자는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어때?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어때요? 그치? 관계를 단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어때? 요건 꼭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뭐 이거보다는 좀 잘 말해야 되겠지. 이거는 어때? 그렇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뭐가 났었냐면 어때요?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렇지? 이것도 여러분 어때요? 객관식으로 찍으라고 하면 찍겠지만 어때요? 이거 설명해봐. 그러면 어때? 이거 어떻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측하려는 문제에 관해 뭐 이런 필요 없고, 그렇지?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는 거야. 이해했지? 델파이 기법은 어때?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문가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고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그치? 자, 질적 분석 기법이다. 이해했죠? 양적 분석 기법이냐 질적 분석 기법이냐가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의 견해를 유도하고 집단적 판단으로 정리하는 질적 분석 기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에 내가 여기 빼먹었는데, 그렇죠? 여기, 그렇지? 여러분, 그렇죠? 여기 물론 다 있어. 자료집엔 있는데 오늘만 오고 안 올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나리오 전개 기법도 어때요? 작년에 이거는 경체에서도 물어보고 공채에서도 물어봤단 말이에요. 알겠죠? 시나리오 전개기법. 자, 그래서 어때? 시나리오 전개기법이 어때요? 되게 중요하잖아. 제가 항상 강조한 게 뭐예요? 이건 어때? 불가사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어때? 그렇지? 미스테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거기 반드시 알아도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필기 강의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수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때? 20년째 똑같이 주결고사를 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봐봐.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지, 인강으로 들을 사람은 어때요? 한 달 동안 인강을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놀라는 얘기야.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공부하면 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봐. 필기 시험을 부탁하는 것과, 그렇죠? 면접 시험을 부탁하는 거는 어떤 게 쉬울까요? 면접 시험은 그냥, 그치, 하루만 와서 좀 고생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필기 시험은 어때요? 이거, 그치, 위직이라도 들어오면 이거 다 일일이 검토해야 되고, 문제도 이게, 그쵸, 애들이 뭐 인생에 걸렸기 때문에 어때? 교수님은 장난으로 냈지만 여러분은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 그렇지, 함부로 낼 수는 없는 거잖아. 거기다가 어때? 내가 잘못 내가지고 어때? 국방부가 시험이라도 다시 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필기 시험 부탁이 어렵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필기 시험을 냈어. 그럼 이 사람이 어때요? 면접 시험에 올까 안 올까? 필기 시험도 낸 사람이면 면접 시험에 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하면, 그 필기 시험이라는 것도 뭐야? 그 교수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낸 문제잖아. 그게 또 면접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로도 어때요? 필기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7급 시험에서는 어때요? 여기 이거지. 대한분석 기법 중에는 어때? 악마의 변론이 나왔었어. 언제나 나오는 거지만, 그게 어때요? 여기 시나리오 전개 기법이라든지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어때요? 악마의 변론 같은 거는 교수님이 또 낼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 기출 문제를 잘 보고, 야, 이런 거 면접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봐, 여러분. 자, 국가정보학 교수님들이 별로 없잖아. 이해했죠? 별로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학 교수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때? 면접위원으로 반드시 어때? 외부위원을 초빙하게 돼 있어. 그럼 외부위원으로 올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 거야? 교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게 어때요? 국가정보학 교수님이 없을 때는 누구를 데려올까요? 심리학 교수님과 정보사이론 교수님 중에는, 심리학은 그치 9급에는 그치 과목도 아니니까 어때? 정보사이론 교수님을 데려올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올해는 대량 채용이니까 면접에, 그치, 면접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게 어때요? 국가정보학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보사이론도 중요하다. 이미 작년에 약간 내가 이제 후회되는 게 뭐냐 하면, 그치, 내가 정보사이론 강의를 더 오래 했는데도 어때요? 그러니까 정보사이론만 한다고 할까봐 어때? 그치, 정보사이론 별로 안 했는데 6급 면접은 그치, 뺑! 정보사이론 문제만 나왔더라고. 오늘은 안 할 건데 여러분 잘 봐. 이 5페이지에 보면은 정보사이론 기출문제를 봐봐. 이게 작년에 어때요? 6급에 나왔던 문제들이야. 근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작년 면접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필기시험에 또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낸다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온톨로지 뭐 4가지 구성요소 중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 OSI 7계층, 이것도 뭐 다 자료집엔 다 있는데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어, 사실. 그렇지? 야, 통신직이에요. 이러고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야, 이런 것도 시험에 내는구나. DRM과 DLP의 차이, 이런 거는 어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어때요? 필기 시험에 나면은 찍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발로 하기는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 그렇죠? 특히 육군에 지원한 분들은 올해 어때요? 그렇지, 국가정보학 교수님 별로 없으니까 정보사이론 교수님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겠어요? 물론 내가 자료집을 주겠지만 이 자료집 말고도 어때? 뭔가 이제 조금, 그러면 저도 이제 당연히 뭐부터 할 거야. 그렇죠? 올해 기출문제부터 분석해서
여기서 어때? 면접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쵸 뭘까? 이걸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야, 근데 이거는 선을 넘었지, 그치? 사실 제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형과 계층형의 차이, 7급에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나왔었거든 올해. 그러니까 어때요? 아, 작년에 면접위원으로 간 사람이 또 문제 낸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이해했죠? 작년이랑 전혀 달랐지만 어쨌든 어때?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라는 거야. 이해했지? 그 작년 면접 시험에도 물었고 올해 필기 시험에도 물었으면 또 들어오는 사람은 어때? 그걸 또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래서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올해는 어때? 열심히 공부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어때요? 이게 필기시험 문제를 어때?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필기시험 문제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셔터 할게요, 여러분. 시나리오 전개 기법은 그렇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불가사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불가사의 미스터리를 대상으로 한다. 근데 교과서에는 어때요?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고 뭐 수수께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미스터리 또는 수수께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전은 교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미스터리 또는 수수께끼에 부닥치게 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기법이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해. 야, 시나리오 전개 기법이 뭐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법이에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필요하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건 맞는데 시나리오가 어때? 경우의 수만큼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이 말을 붙이는 것과 붙이지 않는 게 정말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했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는 방법이다. 이해했죠? 다시 뭐에 적용되는 거야? 미스터리에 적용되는 기법인데 미스터리에 부딪혔을 때 적용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기법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진짜 훌륭한 답변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 요거는 뭐 이제 뭐예요? 제가 뭐 주겠지만 요렇게 찾아보면 아까 어때? DLP나 뭐 공유경제 이런 것도 어때? 기본서에 보면 기본서 워딩을 가지고 답변을 만드는 게 가장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자, 지금 2페이지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5시에 끝나는 거 아니었어. 괜찮죠, 여러분? 자, 조금만 해. 그러니까 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하고 가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뭐, 그렇죠? 이렇게 수업할 거야.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업한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면접 캠프를 할지 말지도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때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어때요? 실제로 나는 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5분만 쉬었다가 5시에 시작할게요. 5시에. 자.